축구 팬들의 낙관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꿈의 조라는 찬사가 쏟아지는 월드컵 조 추첨 결과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유럽 플레이오프 승리팀과 한 조에 편성되었다. 객관적인 통계 수치는 한국의 16강 진출 확률이 70%를 상회한다고 외친다. 붉은 악마들은 이미 2002년의 영광을 되살릴 듯 흥분하며 마치 본선행 티켓을 확정한 것처럼 들떠있다. 이 달콤한 낙관론 뒤에는 10년 전의 씁쓸한 악몽이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멕시코는 과거 엘트리를 이끌었던 시차리토나 과르다도 같은 스타 플레이어 세대 이후 눈에 띄는 세대 교체에 실패하며 전술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몇 년간 북중미 골드컵에서도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였으며 그들의 전성기 시절의 압박과 속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아공 역시 아프리카 내에서조차 강팀으로 분류되지 못하며 유럽 리그 경험이 적은 자국 리그 기반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력상 약점으로 분류된다. 표면적으로는 꿀조가 맞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의 조편성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징후들이 발견된다. 문제는 상대 팀의 절대적인 전력이 아니라 한국 대표팀이 상대적 약체들을 상대로 승리하는 법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갖고 있는가이다.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며 한국이 약한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 플레이에 능하다. 남아공 역시 아프리카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제공한다. 이 기사는 한국 축구의 뿌리 깊은 문제와 맞물려 이 축복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는 섬뜩한 16강 광탈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한국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아픈 기억,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한국은 러시아, 알제리, 벨기에와 한 조에 묶였다. 전문가들은 이 조를 역대급 행운의 조로 평가했고 최소 16강, 경우에 따라 8강까지 넘볼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대표팀의 분위기는 자만심과 안일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특히 알제리전에서의 무기력한 2월 4일 대패는 팬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1무 2패. 결과는 처참했다. 상대 알제리는 명확한 전술과 강력한 동기부여로 한국을 압도했다. 그리고 당시 사령탑은 바로 지금 다시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이었다. 그는 당시에도 선수 선발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올림픽 대표팀 시절부터 함께 했던 선수들을 중용하는 의리축구 논란에 휩싸였다. 폼이 좋은 선수를 배제하고 특정 선수들에게 과도한 출전 시간을 부여함으로써 팀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의 상황은 2014년과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구성한다. 쉬운 조라는 평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존재. 대중은 이미 홍 감독의 전술적 역량과 선수 선발 기준에 의문을 품고 있다. 현재 대표팀은 조직적인 하이프레싱 체계가 부족하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이 불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루트나 수비 전술 역시 너무 단순하여 강팀을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주기 어렵다. 당시에도 의리 축구 논란에 휩싸였던 홍 감독이 이번에도 명확한 철학이나 전술적 해법 없이 정과 의리라는 모호한 잣대로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팽배하다. 꿀조는 무능한 사령탑에게는 독이 든 성배와 같다. 상대적 약체와의 경기에서 확실한 승리 전략이 부재할 때 오히려 선수들은 방심하고 조직력은 와해된다. 10년 전 그만만한 알제리에게 속절없이 무너졌던 트라우마가 멕시코와 남아공을 상대로 다시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팬들이 홍명보의 저주라는 냉소적인 단어를 꺼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 감독은 이제 과거의 명예를 내려놓고 오직 냉정한 실력과 과학적인 전술로만 승부해야 할 막다른 길에 서 있다. 이번 조 추첨에서 한국 축구 전문가들과 팬들이 가장 크게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다. 바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경기의 고도 문제다. 경기가 펼쳐질 멕시코의 경기장들은 해발 2000m를 훌쩍 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이 정도 고도에서는 산소 농도가 해수면보다 약 25% 이상 희박해져 평소와 같은 운동 능력을 발휘하기 극도로 어렵다. 이는 심장 박동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근육의 피로 물질이 빠르게 축적되는 산소 결핍증을 유발한다. 선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지쳐버리고 특히 후반 막판에는 호흡 곤란을 겪으며 평소 정확했던 킥 타이밍과 판단력마저 흐려진다. 이는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닌 과학적, 의학적 대비가 필수적인 영역이다. 역사적으로 고지대에서 경기를 치른 유럽이나 아시아 팀들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 경우가 많았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에도 많은 팀들이 고지대 적응에 실패하며 조기 탈락의 쓴맛을 보았다. 문제는 한국 대표팀의 준비 태세다. 과거부터 한국 축구는 이른바 투지와 정신력을 강조하며 과학적인 준비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고지대 적응 훈련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예를 들어 간헐적 저산소 훈련 인터미턴트 하이퍼식 트레이닝, IHT나 전문적인 영양 및 수면 프로토콜 적용 여부가 언론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의 부재는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와 경기력 유지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경쟁국인 일본은 일찌감치 고지대 훈련 전문 센터를 활용하고 선수들의 생체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며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한 과학적인 접근을 철저히 해왔다. 일본은 고지대 훈련 시 전문 스포츠 과학자와 의사를 대동하여 선수들의 헤모글로빈 수치 변화까지 면밀히 추적한다. 멕시코의 고원은 멕시코 선수들에게는 호미점이지만 한국 선수들에게는 심장에 칼을 꽂는 숨겨진 적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도 20분 만에 체력이 고갈된다면 그 전술은 종이장에 불과하다. 고지대 변수는 한국 축구의 가장 큰 강점인 활동량과 지구력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재앙이다. 한국의 상황이 더욱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은 라이벌 일본의 행보 때문이다. 일본은 네덜란드, 튀니지, 그리고 강력한 유럽 플레이오프 승리팀과 함께 묶이며 명백한 죽음의 조에 편성되었다. 하지만 일본 내의 분위기는 한국만큼 불안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일본 축구가 십수년간 유지해온 일관된 철학과 견고한 시스템 덕분이다. 일본 축구의 견고함은 감독 교체와 관계없이 유지되는 철학에서 나온다.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일본은 기술적인 우위와 포지셔닝에 기반한 스페인 독일식 패스 축구를 일관되게 추구해왔다. 유소년 단계부터 성인 대표팀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플레이 스타일과 전술적 훈련을 고수한다. 그들의 축구는 예측 가능하지만 정교한 패스와 조직력을 통해 상대를 무너뜨린다. 감독이 바뀌어도 기본 틀이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한국 축구는 단기 성과와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려왔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과 선수 선발 기준이 완전히 리셋되며 이는 곧 대표팀의 조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시스템적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단 페트레스쿠 전북 감독의 이탈이다. 페트레스쿠 감독은 K리그에서 뛰어난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합리적인 구단 운영 방식, 비전문적인 외부 개입,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 부재에 염증을 느껴 팀을 떠났다. 그가 제기한 문제는 단순히 한 구단의 문제를 넘어 한국 축구 전체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를 드러낸다. 이는 한국 축구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준의 명장을 품기에 그릇이 작다는 방증이다. 유능한 지도자들이 정당한 지원과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과연 대표팀 감독인 홍명보가 이 시스템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시스템이 썩어 있다면 아무리 꿀조에 편성되어도 그 과실은 곧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유소년 육성 전략 부재와 국내 리그 일정의 불규칙성 역시 대표팀 전력 약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국 축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객관적인 16강 진출 확률 70%는 달콤하지만 2014년의 아픈 역사가 증명하듯 준비 없는 낙관은 독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그때보다 더 불리한 고지대 변수와 시스템적 약점까지 안고 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오르지 못한다면 그 패배의 원인은 멕시코나 남아공의 전력 때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안이함, 과학적 대비의 부재, 그리고 뿌리 깊은 시스템적 모순 때문이다. 특히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의리 대신 실력을 택하고 감성 대신 과학을 도입하며 모호한 전술 대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해야만 한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더 이상 과거의 명성이나 의리에 기대지 않는다. 대한축구협회는 단순한 감독 교체를 넘어 스포츠 과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 투명한 선수 선발 과정 도입, 그리고 유소년부터 성인까지 이어지는 일관된 축구 철학 확립이라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 조편성은 한국 축구에게 주어진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일 수 있다. 꿈의 조가 악몽으로 바뀌는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아니란 태도를 버리고 시스템의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16강 건탈 시나리오는 단순한 루머가 아닌 슬픈 현실이 될 것이다.